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예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온 것인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교수님의 총평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대체로 예상 가능한 수준인데 도를 아주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친화적 노동 정책을 피죠. 노동 유연화 조치, 노동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중심적 노동 개혁을 기치로 삼는 게 전통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지만 지금 딛고 있는 자리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시대적 과제죠. 노동빈곤의 문제, 노동 양극화의 문제, 권리로부터 배제된 노동의 문제, 이를 껴안는 따뜻한 보수 정부의 모습의 필요성도 안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전통적 보수 정부의 성격인 기업 친화적 노동 유연화 조치만 제시했다. 따뜻한 보수, 인간적인 보수, 양극화 시대에 대처하는 개혁 보수, 이런 모습은 없었다. 예상된 나쁜 길로 접어들고는 있는데 아직 최악까지 치달은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부 발표는 큰 틀에서 보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두 가지였죠.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보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조처라는 기업 요구에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주 내용입니다. 또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공급 체계, 그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좀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직무급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인데요. 시간과 임금이라는 건 누구나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양적 쟁점 아니겠습니까? 질적 측면도 있지만 노동의 대가를 결정하는 핵심 양적 지표인데 이를 기업의 요구사항에 화답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이 가장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주 52시간 상한제를 건들지는 않고 사실 이걸 건들기는 쉽지 않죠. 여야 합의로 2018년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국민의힘도 동의를 한 거죠. 같은 당인지 이름은 같은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상한제는 건들지는 않는데 근로시간 관련한 유연화 조치는 좀 더 강화하자는 방식입니다. 당시도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하는 대신에 사용자 쪽 요구사항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을 확대했습니다. 유연화 조치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남은 짜투리까지 건드리겠다. 유연화 조치에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확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장한다.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적용 예외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추가적 유연화 조치를 더 포함하겠다. 이렇게 이 내용이 이번에 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도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한 언급을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주 120시간 발언도 하기도 해서 그때도 당시에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미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지만 어떤 주는 더 일하고 더 들기라고 하는 거를 정상 기간을 둬서 그 안에 평균 52시간만 맞추면 문제가 없는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국가에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의 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사실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효과가 높지 않은 이유가 유연화 조치가 취약해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이렇게 복잡하게 더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미 합의로 도입돼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돼 있습니다. 노동 저축 계좌제와 같은 그런 유형의 방식도 시간의 노동을 하면 시간의 노동 수당을 1.5배 기본급에 가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휴가로 대신해주는 제도에 지금 저축계좌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있지 않지만 그런 걸 장려하는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의무화시키는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이제 장시간 노동국가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도 35시간제, 36시간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유연화 조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이미 여야 합의로 유연화 조치를 포함해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확장하겠다. 그 짜투리의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까지도 다 해서 사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를 많이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저희가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탄력 근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주 52시간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적게 일을 하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더 유연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할 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긴 수준에서는 충분히 할 만큼 길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연 평균으로 1928시간 작년 기준인데요. 1928시간 일하는데 OECD 평균은 1582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하면 1400시간대를 가지고 있는데 500시간 가까이 더 일한다라는 거는 1년에 10주를 더 50시간 기준으로 해도 10주를 더 일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적 시간 제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 52시간 상한을 넘나들 수 있는 평균으로만 맞추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떤 주는 길게 일하고 어떤 주는 짧게 일하더라도 평균을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자칫하면 깨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근로시간 저축계 8시간 하면 이제 8호 40인데요. 여기에 이제 12시간 연장 한도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주에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정상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2주는 12시간보다 더 일하고 어떤 주는 16시간 일하고 어떤 주는 8시간 일해서 평균으로 52시간 맞추면 된다. 이런 제도이겠죠. 또 그럼 자들의 근로 환경은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은 이거는 기업의 비용을 아끼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시간으로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높고 그 임금보다 여가를 더 중시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될 시간의 노동으로 사실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임금 대신 시간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는 시간의 노동수당을 1.5배 주는 가산임금을 주는 걸 절약하는 효과는 큰데 그것을 휴가로 받는다고 해서도 쓰이지도 않고 꼭 사실 당장의 생활비를 시간의 노동으로 벌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죠. 나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게 권장하는 제도로 실시하는 것하고 이게 저축계좌를 도입해서 기업이 무조건 일반화해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연차휴가 다 제대로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주계좌제 도입하면은 아무리 쓰라고 해도 잘 못 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임금 체계도 손보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좀 주목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연공성으로 지금 지급되는 임금 체계 이걸 직무급제로 바꾼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연공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라는 게 전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네. 사실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이 연공성이 적용이 안 되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게만 혜택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고도 성장 시기에 이제 대규모 인력 채용할 때는 연공급의 이점은 초임금을 낮게 줘도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많이 줄 거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정도에 들어오고 고근속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인건비 부담이 된다면서 좀 더 해고도 하려고 그러고 이 연공성을 낮추고 싶다라는 게 이제 기업의 핵심 요구로 등장한 것이죠. 예. 사실은 이 직무급으로의 이행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사회적으로 확립돼 있다면 그건 노동자에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런 직무급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는 교섭이나 이런 제도로 뒷받침되는 건데요. 기업들이 이제 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누리는 그런 직무급으로서의 성격만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지금 임금 직무 시스템의 공시 시스템이라는 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진전하겠다는 게 과연 실효성 있게 추진할 만한 기반이 있느냐. 과연 기업 측의 요구만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임금 체계 문제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책은요.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로 2018년에 통과됐는데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일단위 정상기간을 월 단위로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포지션도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여야 합의로 이미 충분한 유연화 조처로 주 52시간 상한제의 효과는 바람직하다라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유연화 조치를 해야 되느냐. 과거의 유연화 조치 중에 특별 연장 근로라고 기업들이 막 갑자기 일 폭증하면 이런 한도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라는 엄청난 유연화 조치가 이미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유연화 조치를 하면서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되는 주 52시간 상한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40시간제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제인데요. 예외적으로 12시간 더하기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더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평균만 나중에 맞추면 되도록 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한다라는 게 이미 할 만큼 되어 있는데 더 하겠다라는데 쉽게 합의가 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노동계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